3주 만에 HLB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장전의 공개 추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지만 여전히 유튜브 알고리즘은 출향파 이퀄 HLB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장전 방송 조회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출향파 방송을 오랜만에 시청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HLB 방송을 진행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업로드하는 만큼 간단하게 이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전용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HLB가 전형적인 비추세 구간이었다는 것도 한몫했지만 지난 7월 22일 방송을 비롯해서 불편한 진실을 팩트체크했던 몇몇 방송들과 해당 방송들에 대한 회의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래왔지만 팩트체크 방송은 아무리 진실을 말씀드려도 이유불문 비판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팩트체크 방송이라고 해도 지지율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묵묵히 응원하는 분들이 여전히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 중에는 불편한 진실을 응원하는 분들보다는 왜곡된 진실을 옹호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이상한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기했거나 유명무실한 법이며 유엔에서 2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폐지를 권고했을 정도로 반인권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득권이나 범죄자를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으며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이상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저변에 자리하다 보니 누군가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비판하거나 팩트를 기반으로 사회나 기관의 문제를 지적해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전한 비판을 악의적 비난으로 일축해버리거나 순수한 의도마저 폄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할 수 있으며 죄를 짓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 또한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출향파의 팩트체크 방송은 사실 적시 가치훼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이상한 법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편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에 출향파는 HLB의 긴 휴방기간 동안 많은 고심을 하였으며 팩트체크 방송을 위시한 전체 방송 컨셉의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편사항은 다음 방송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HLB는 1.67% 상승했지만 코스닥 지수에 연동하는 수준이며 근 한 달간 전형적인 비추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62평을 하회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최근 주가 흐름은 이러한 비추세 행보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추세 구간에서는 일봉에 대한 분석이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양봉도 그다지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HLB는 비추세 구간에서 돌발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띄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늘 긴장하게 만드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 방송에서 전체 그룹주를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하였으며 중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지만 우리 거래소와 일본 대만 증시는 미증시와 커플링되며 보합권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32건의 등락을 보면 대체로 큰 진폭 없이 소소한 흐름을 보였는데 셀트리온은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 매도세로 지수보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를 기관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 기회로 삼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오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을 역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스닥 시총 32건의 등락을 보면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DX가 코스닥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일 코스닥은 1.3%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2차전지를 위시한 대형주 위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의료 정밀이 강세를 보였지만 섹터 내 구성 종목이 많지 않은 관계로 큰 의미는 없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0.12% 약보합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에코프로가 지주사라는 이유로 금융주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종목이 테마로 묶이며 의료정밀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었지만 이들 종목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2차전지를 위시한 전기전자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는 서로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기세가 약화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새로운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는 1.02% 상승하며 지수와 연동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잭슨홀 미팅을 며칠 앞두고 이렇다 할 매매 주체 없이 고요한 하루를 보냈으며 코스닥은 개인의 매도를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주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매도 우위 관망세를 보였지만 선물시장에서는 2,900계약을 순매수하였습니다.
금일 HLB 수급은 개인이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었으며 기관과 외국인이 이를 받아준 모습입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외국인은 58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개인은 22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기관은 35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5거래일로 범위를 좁혀보면 기관과 개인은 매도세를 보였으며 기관은 30만 주를 순매수하며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HLB 주가와 지수업종 차트를 비교해보면 코스닥은 비교 차트를 시작한 3월 이후 우상향하고 있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소폭의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HLB는 6월 이후로 급격히 우하향하는 추세입니다. 더 떨어질 것도 없어 보이는 HLB는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훈풍과 함께 본격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는 지수와 제약바이오 섹터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출향파 장전 방송을 보시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거래 금액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12.56%이며 8월 8일 23.1%를 찍은 이후 감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일 대차잔고는 5,54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대차잔고 차트를 보면 공매도 세력이 여전히 결전을 준비하는 태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8월 17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750만 주로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늘려왔던 공매도 잔고는 750만 주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역사적으로 HLB 공매도 물량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종종 검증해드렸는데 과도하게 쌓아놓은 공매도 잔고는 결국 HLB 대상승의 자양분으로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여전히 비추세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며 7월 초부터 시작된 지수 제약 섹터와 연동하는 흐름이 8월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이슈가 부각된다면 제약바이오를 위시한 성장주들은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